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윌 사시만국사 최한나입니다. 자, 이번 65회 한능검 심화 많이 어려웠죠. 여러분들 참 어려운 킬링 문제가 꽤 있었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한번 1번부터 50번까지 쭉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1번이야 부여 송국리가 나왔고요. 사유재산, 계급 나왔으니까 아하, 청동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밑에서도 힌트를 또 주죠. 비파형, 동검, 민문이, 거울, 그리고 목책과 환호까지 나왔습니다. 환호와 목책은요, 하나의 마을 주변의 방어시설을 얘기합니다. 어쨌든 청동기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옳은 것은 소를 이용하여 깊이가리, 우경을 정리하여 또 요거 신라 지중왕 때 나와요. 자, 그러면 어쨌든 고대 국가식이죠. 많은 인력을 동원하여 고인도를 축제하였다. 요것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실을 뽑기 위해서 가락바퀴, 요거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쟁귀, 새스랑 등 철제 농기구, 철기겠죠. 그 다음에 5번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맛집을 짓고 거주하였다. 구석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번 보시면 가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니계상 참이 사람을 시켜 가의 왕 우거를 죽이고, 자, 우거왕은 고조선의 마지막 왕입니다. 그리고 여기 왕검성, 당군, 왕검, 왕검성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겠고요. 마지막 힌트는 진번, 임든, 낙랑, 현도, 바로 한사군입니다. 한사군을 설치했다는 부분에서 가는 고조선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옳은 것은 1번 동맹은 고구려 동맹이죠. 고구려의 제천 행사였습니다. 신성지역인 소도가 존재하였다. 사만의 소도. 자, 3번 보시면 음락 간의 경계를 중시하는 책화, 바로 동해의 책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다스렸다. 부여 사출도, 그쵸? 그 다음에 5번 범금팔조, 이것이 바로 고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시면요, 가지역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문주왕이 새로운 터전을 잡았다. 웅진성으로 옮겼잖아요. 자, 이것이 바로 웅진성. 웅진성은 지금의 현재 공주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탐구 활동 적절한 것은 1번 무왕이 미륵사, 익산, 미륵사지 석탑, 익산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무령왕과 왕비의 무덤, 무령왕릉 공주에 있습니다. 공주 무령왕릉,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3번 성왕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곳은 관산성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윤충이 의자왕의 명을 받아 함락시킨 것은 대야성 함락이죠. 윤충, 대야성.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 부분입니다. 대야성 전투는 나당 동맹의 원인이 되죠. 그 다음에 5번 보면 괴백 황선벌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4번으로 넘어갈게요.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경주 호우총에서 출토됐대요. 호우총에 호우면 그릇이 나왔기 때문에 호우총입니다. 자, 그리고 을묘년 국강상 광개토 지왕태왕 이렇게 나와요. 광개토 대왕의 제사 용기로 사용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호우면 그릇 1번이 되겠죠. 2번 같은 경우에는 진묘수라고 해서 무령왕릉에 있었던 것이고요. 3번은 칠지도 근초고왕이 외에게 하사한 것이고, 4번은 금동령과 7년명 이 고구려의 불상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신라의 토우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5번 보시면 다음 상황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10월에 백제왕이 병력 3만을 거느리고 평양성을 공격했어요. 자, 그래서 이 날아온 화살에 맞아서 세상을 떠났대요. 백제왕에게 화살을 맞아 죽은 것은 바로 원통한왕 고고 원왕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시기는 371년인데요. 옳은 것은 이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 고구려 왕 외웠었죠. 예를 들어서 태고, 동미, 고소, 광장, 그걸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유리왕은 훨씬 그 전입니다. 졸본성에서 나라를 세운 게 이제 주몽이잖아요. 국내성으로 천도해도 훨씬 이전입니다. 태조왕 이전이에요. 자, 그리고 미천왕 같은 경우에는 태고미, 고소, 미천왕 다음에 고고, 원왕, 그 다음에 고소, 그 다음에가 소수리망이고, 그 다음에 광개토대왕, 그 다음에 장수왕이 돼요. 그럼 이후는 소수리망, 광개토대왕, 장수왕이 정답이 되겠죠. 미천왕은 그 전, 소수리망 정답 바로 나왔네요. 고국천왕은 그 앞에
태고미고소 할 때 태조왕 다음에 고국천왕, 고구원왕은 좀 뒤에 나오죠. 그래서 이전 유조자사 광구검 요게 좀 선지가 어려웠습니다. 광구검이 이끄는 군대가 환도성을 함락하였다. 요거 동천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동천왕을 안 끼고 태고미고소 이렇게 외우신 분은 헷갈릴 수 있었을 거예요. 태고, 동미, 고소, 광장. 그래서 뒤에 들어갈 건 소수림왕, 광개토대왕, 장수왕.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다소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자, 6번 보시면 가나 사일시기 문제입니다. 가에 보시면요. 신라왕 김범미는 참고로 문무왕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거 문무왕인 거 모르시더라도요. 백강전투라는 걸 알 수 있고 주류성이 힌트입니다. 자, 주류성, 임존성과 주류성에서 백제 부운동이 일어났고 백강전투에서 진압이 됐단 말이에요. 백강전투는 참고로 663년입니다. 자, 그리고 이근행이 군사 20만을 이끌고 매소성전투, 기발포전투, 매기전투, 매소성전투는 참고로 675년이 되고요. 요 사일시기에 들어갈 건 백강전투로 백제 부운동이 진압됐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고구려가 멸망했고 고구려가 668년에 멸망했고 또 멸망했으면 역시나 고구려가 부운동을 했겠죠. 자, 그 다음에 나당전쟁, 매기전투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일시기는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겠죠. 고구려 멸망, 고구려 부운동. 자, 봅시다. 장문우가 당의 둔주를 공격하였다. 이거는 발해 무왕 때인데 훨씬 이후입니다. 신라가 통일신라가 되었을 때 시기죠. 그 다음에 2번은 원강이 왕명으로 걸사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선지가 공무원 한국사 수준의 선지가 요즘 한능검에서 툭툭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요것은 참고로 진평왕입니다. 진평왕이 걸사표를 수에게 보냈고 그것으로 인해서 수에서 군대가 와서 살수대첩이 있었던 거예요. 요 다음에 살수대첩 이렇게 있는 거예요. 둘 다 진평왕 때예요. 자, 그러면 4번 김춘추가 당가의 군사동맹을 성사시켰다. 나당동맹 요거 648년에 맺습니다. 나당동맹을 맺었으니까 백제를 쳐서 백제가 멸망하고 백제 부운동이 진압된 거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5번 건모잠, 안승, 그렇죠. 고구려 부운동 나왔죠. 요것이 사이시기에 들어가죠. 하지만 요 정도 수준은 아주 까다로운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풀었다면 대단한 겁니다. 자, 7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조영, 대조영이겠죠. 대조영이 죽으니 고왕이라 불렀다. 그리고 이 나라의 왕이 학생들을 태학에 보내서 해동성국이라 하였다. 아하, 발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옳은 것은 정상회의는 백제회의였죠. 구서당 십정은 신문왕 때 통일신라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욕살 철역은지, 이것도 좀 어려운데 요즘 한능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욕살 철역은지는 고구려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고구려의 큰 성에는 욕살, 그 다음 중간 성에는 철역은지가 다스렸다. 지방관입니다. 고구려의 지방관 이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인한, 대흥, 바로 발해죠. 발해 무왕은 인한, 문왕은 대흥. 자, 그런데 5번 광평성도 한능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광평성은 후고구려의 관지입니다. 관제, 후고구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8번 보시도록 할게요. 밑줄근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이 인물을 제사하는 경주의 서학서원이래요. 근데 서학서원 모르셔도 딴 거 푸실 수 있습니다. 우리말을 표기하는 이두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였다. 원효의 아들이다라는 부분에서 아하, 설총이구나. 육두품이었던 설총, 옳은 것은 설총은 신문왕에게 화왕계를 바친 걸로 유명합니다. 꽃을 통해서 교훈을 주는 이야기인데요. 3대목을 편찬한 건 이것은 진성여왕 때고 요거를 만든 사람까지는 외울 필요는 없는데 각간 위홍과 대구 화상입니다. 위홍 정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2번 진성여왕의 시무척 시부조 요거 최치원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화랑도의 규범으로 세소고개, 원강법사의 세소고개, 원강이 되겠고요. 외교문서에 능숙하였다. 바로 강수입니다. 청방 입문표는 그 김춘추의 아들이었던 김인문을 풀어달라는 그러한 글을 당나라에게 보낸 내용이거든요. 강수와 관련이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국왕에게 조언하는 내용, 화왕계. 하지만
요것도 좀 다소 TMI입니다. 난이도가 있어요. 그래서 3점짜리 문제였죠. 그래서 어려웠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자, 9번으로 넘어갈게요. 밑줄 그은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여기 보면 민해왕을 추모하는 명문인데 해공왕 피살이후라고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해공왕이 피살된 이후에는 무열왕계가 단절되고 내물왕계가 올라가게 되면서 하대, 이제 막 진골 귀족들의 왕위 다툼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하대에 대한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의창, 요거 고려죠. 고려 성종 때입니다. 고려 성종, 태조 때, 태조 왕건 때 흑창, 성종 때 의창. 망건당, 요거 충선왕이 만든 거기 때문에 이거는 고려의 원건섭기라고 할 수 있어요. 자, 3번의 해민국은 고려의 예종이 만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화엄 일승법계도. 화엄 일승법계도는 의상이 만든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도 의상이 활동했던 시기는 문무왕 시기로 신라 중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라가 좀 왕권이 통일신라 때 강화됐던 그 시기고요. 5번 청해진을 거점으로 해적을 소탕하는 병사, 바로 흥덕왕 때죠. 흥덕왕 때 장보고가 흥덕왕에게 건의하여 청해진을 만들었다. 흥덕왕은 신라 하대가 되겠습니다. 뭐 원성왕, 흥덕왕, 문성왕, 뭐 진성여왕 모두 신라 하대. 하지만 이 부분을 특히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라서 풀 때 뭐지? 라고 고민하실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겠습니다. 가왕의 재위식이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지방 호족을 포섭했다, 왕시성을 하사했다, 사성정책, 정계와 계백요서, 그리고 흑창. 그런데 지금까지 항상 태조왕건에 힌트를 줄 때는 훈요십조라던가 뭐 그런 내용이 나왔거든요. 결혼정책. 하지만 힌트를 좀 어렵게 준 편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태조 왕건이 되겠죠. 자, 태조 왕건과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국공신에게 역분전. 정답도 어려운 편이었습니다. 개국공신에게 역분전, 역시 개경, 그 다음에 시정전시가, 개정전시가, 경정전시가로 이어졌었죠. 정답은 1번이고요. 2번에 광군을 조직한 건 고려 정종입니다. 광덕, 광풍 요거 어떻게 외웠었죠? 광종이라고 외웠었죠? 자, 그 다음에 관악지능 양영고 요거 예종이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렇게 관악지능 정책에서 시험에 잘 나온다는 거 주전도감 바로 숙종이 되겠습니다. 숙종은 관악지능 정책으로 서적포를 만들기도 했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보시면요. 요것도 새로운 유형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물어봤어요. 보통은 성종의 업적을 묻는데 12목을 보고 성종인 걸 파악한 뒤 여기까지는 다 풀었어. 근데 연표에서 고르라는 부분에서 모두 멘붕을 맞이했는데 제가 D-2 최종 점검 라이브 때도 항상 강조하는 게 성종 때 거란에 1차 침입이 있었다라는 거 너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거란에 1차 침입 때 뭐가 있었어요? 바로 서희의 외교 담판이 있었죠. 그래서 강동 6주를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어디를 골라야 될까요? 강조의 정변 이후에 거란의 2차, 3차가 이게 이어서 있고 바로 나가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란의 1차 침입. 그치만 요것도 뜬금 연표로 그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자, 가국가에 대한 고려의 대응으로 옳은 것은 이곳은 전라남도 나주시에 있는 심양사입니다. 심양사. 가의 침입으로 나주로 피난한 현종. 요게 힌트입니다.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을 때 요거 거란의 2차 침입입니다. 거란의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되었고 현종이 나주로 피난을 갔지만 양규가 격파하였다. 자, 그리고 거란을 대비하기 위해서 초조대장경 만들었고 어쨌든 거란을 대비했을 때 나성과 천리장성을 축조했었죠. 자, 그런데 1번 박유를 보내서 근거지를 토벌하였다. 요거 왜구와 관련된 부분이고 조총부대, 나선정벌, 북벌 요거 청나라와 관련된 거. 뭐 여진이 나중에 청을 세우죠. 그 다음에 3번 개경을 방어하기 위해 나성을 축조하였다. 요게 정답이 되겠네요. 4번 사군육진 요거는 세종 때 국방 문제 논의하기 위해서 비변사를 처음 만든 건 요건 삼포회란 때니까 이 삼포회란이 일어났던 그런 시기 바로 중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요것도 다소 까다로웠다.
13번 볼게요. 자, 왕후 왕자로 태어나 승려가 되자. 자, 문종의 아들이래요. 심편재종 교장 총록. 자, 교장의 목록. 그리고 교장도 만들었었죠. 송거란 일본에 이런 불교 서적을 수집해서 만들었다. 바로 누굽니까? 의천이죠. 의천하면 의천천천 천태종을 외워주시라고 했어요. 그럼 정답 선지는 천태종이 나올 겁니다. 여기 1번 바로 나왔죠? 자, 수선사 결사운동 누굴까요? 바로 진울이 되겠고요. 선문염송집, 유불일치설, 해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불교 관련 자료 중심 삼국유사 일연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왕호 천축국전 해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보실게요. 가에서 다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요것도 다른 건 어렵지 않았는데 몇 개가 이거는 그나마 순서를 나열하기 쉬운 거였네요. 자, 보시면 가는 왕이 보현원 문에 들어서자 보현원 놀이를 갔을 때 정중부, 여기서 좀 힌트를 아실 수 있었을 겁니다. 정중부 바로 무관이죠. 무신정변이 일어났을 때. 무신정변이 일어났던 이 보현원 놀이 사건, 이때는 의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자겸과 척준경이 난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 인종이죠. 자, 그리고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인종이에요. 하지만 뭐가 먼저 일어났어요? 이자겸의 난으로 개경이 불타고 이거 다 개경의 땅이 별로 안 좋다. 서경으로 이사 가자. 서경천도 운동하자. 이거 다음에 이거 일어나죠. 둘 다 인종이죠. 그래서 인종. 그래서 이제 이자겸의 난 이게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무신정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요거는 태해, 정관경성, 목현동, 정문순, 선원, 수계, 인, 의, 명. 인종 다음에 의종이에요. 하지만 붙어있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어렵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요건 사건의 순서를 외워주세요. 이자겸의 난,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무신정변 순서입니다. 자, 그래서 나, 다, 가가 되겠죠? 자, 그래서 4번이 되겠네요. 자, 15번 보겠습니다. 기철의 친척 기산만이 권세를 믿고 권문세력이네요. 불법을 남의 토지를 빼앗았다. 대농장을 만들었다. 이러한 식이 원간섭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에 또 힌트를 줬죠. 정동에서 이문소. 그래서 나중에 이 기철을 공민왕이 제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내용은 딱 공민왕식이라고 할 수 없고 기철이 제거했다는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원간섭기로 푸셔야 됩니다. 적절한 것은 농사직설 조선의 세종 때고요. 초량외가는 조선 후기라고 할 수 있어요. 도평의사사 요게 맞겠죠. 도당이라고도 불렀고 도병마사를 도평의사사라고 하면서 도병마사가 이것저것 다 하는 도평의사사가 되었다. 그 다음에 4번 규정과 검서관 정조가 되겠죠. 설. 자, 빈곤과 응시를 준비하는 유투품 유학생 통일신라 시기라고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16번 보실게요. 자, 가국가의 경제 상황으로 오른 것은 여기 보시면 이것도 많이 헤매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성강의 힌트였어요. 예성강에 이른다. 예성강에서 병란정. 병란도를 또 병란정이라고 표현을 했고 여기서부터 육지에 오르면 여기에 수도에 도달한다. 개경에 도달한다는 소리겠네요. 그럼 가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고려입니다. 고려의 수도 개경은 예성강 하류에서 올라가면 개경이 있었고 예성강 하류에는 병란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푸는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집집마다 부경이라는 창고가 있었다. 약탈 경제, 바로 고구려와 관련된 부경. 활구, 은병, 고려에 있었던 거 맞죠? 숙종 때 주전도감에서 만든 것이고요. 동시전이 나왔어요. 동시전, 우경, 신라, 지증왕입니다. 자, 그리고 개해약조, 요건 조선시대 때, 세종 때 맺은 대마도주랑 맺은 내용이고요. 5번에 광산, 덕대,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로 풀 수 있겠습니다. 세종 때는 조선 전기로 풀 수가 있겠고요.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보실게요. 요것도 조금 애매했어요. 충청남도 예산군. 요즘 이렇게 지역 문제가 어렵게 나와요. 맛배지붕의 주심포 양식입니다. 자, 그리고 충렬항식이라는 걸 알고 요거 고려 때 건축이라는 걸로 일단 알고 풀어볼게요. 수덕사 대웅전이 충남 예산에 있고 이게 정답이고요. 화엄사 각한정 같은 경우에는 전남 구례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부석사는 경북 영주에 있어요. 그리고 참고로 부석사 무량수전은 자, 지붕 모양이
발짝 이렇게 띄었어요. 한 번씩 꺾였어요. 요거 팔짝 지붕입니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팔짝 지붕, 맞배 지붕이 아니고요. 일단 여러분 건축이 2층 이상이다. 그럼 조선 후기예요. 요 화엄사 각항전과 법주사 팔상전은 조선 후기예요. 모두 둘 다. 자, 봉정사 극락전은 맞배 지붕이고요. 안동에 있습니다. 경북 안동. 경북 안동에 있는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건축물이에요. 최고 옛고자. 법주사 팔상전 같은 경우에는 충북 보은에 있습니다. 자, 어쨌든 요거 두 개는 조선시대 후기이기 때문에 결국 관련된 건 1번이 되겠죠. 하지만 조금 어려웠던 부분이에요. 고려와 관련된 거 수덕사, 봉정사, 부석사인 건 알겠는데 이 셋 중에 도대체 무엇인가. 자, 지붕 모양이 요거 팔짝 지붕이고 요거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안동 봉정사. 그리고 예산 수덕사라는 부분에서 요것도 다소 까다롭게 냈지 않았나 볼 수 있겠습니다. 자, 18번 보실게요. 다음 대화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왕이 최영에게 명하여 요동을 정벌하려고 하네. 요거 지금 그래가지고 이성계가 사불가론으로 위화도 회군이 일으키잖아요. 천령이북 뭐 공격한다. 그래서 요 다음에 있을 사건은 뭐 위화도 회군. 이것으로 정치적 실권 장악하고 뭐 이제 그 다음에 과전법 같은 게 나올 거예요. 옳은 것은 윤관이 별무반을 이끌고 동북구성을 축조하였다. 요건 어느 시기냐면 고려 예종 때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언제냐면 고려 막판에 고려 말 우왕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서희의 외교 담판, 이거 고려 성종 때라고 했죠. 거란의 1차 침입,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요게 정답이 되네요. 그 다음에 4번 배중선의 삼별초가 항전하였다. 요것은 원종 시기예요. 고려 원종 때 개경 환도했을 때. 그 다음에 5번은 최후가 강화도로 도읍으로 옮긴 건 최후가 집권기긴 한데 왕은 고종 때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 위화도 회군, 조선 건국 순서와 관련된 문제였죠. 자, 19번 보실게요. 밑줄근 이왕의 제위식이 경국대전에 대해서 조사한 내용 알려주자. 이렇게 조금 나왔더니 세조 때 시작돼서 이왕 때 완성했어. 경국대전은 성종 때 완성했다는 거 알고 있죠. 너무 중요한 내용이죠. 자, 옳은 것은 사관원이 설치되었다. 태종 때죠. 이 시에 나는 세조 때 일어난 일입니다. 자, 직제가 개편된 홍문관에서 경연을 주관하였다. 요게 성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사가독서제. 요것도 약간 TMI가 나왔는데 집현전이라는 부분에서 세종이구나 아셨을 거예요. 사가독서제는 너 휴가 갔다 와. 하지만 그 책을 많이 읽고 와. 뭐 이런 식으로 휴가 같지 않은 휴가. 이거 세종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탕평비 건립은 영조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0번 보실게요. 기억에서 미음의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요것도 3점짜리로 꽤 어렵게 느껴지신 분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을사사화가 명종 때 일어났다는 걸 안다면 그러면 쉽게 풀 수 있었습니다. 큰 옥사가 연달아 일어났다. 그리고 맨 위에 왕이 어려서 명종이 어려서 어머니가 수렴청정을 하였고 문정왕후는 요승을 높이고 불교를 장려했습니다. 부세는 무겁고 부역은 번거로웠고 이때 그래서 임꺽정의 난도 일어났고요. 자, 그리고 리을 문정왕후가 돌아가신 후에 국정을 주관하게 되었다. 을사사화가 뭐 일어났던 시기 뭐 화를 당한 사람들을 풀어주기도 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또 해석했어요. 자, 기억 보실게요. 1차 왕자의 난 요거는 뭐 태종 이방원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1차 왕자의 난은 뭐 이방원과 관련 조선 초기라고 할 수 있고 왕은 언제냐 그러면 이제 정종시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니은 황사영의 백서 사건 요거는 신유박해 이후기 때문에 순조 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예속 논쟁의 발생 배경, 예속 논쟁은 조선의 현종 때죠. 그 다음에 갑술 황국이 나왔으면 숙종 때입니다. 자, 그러면 명종 때 을사사화가 윤인가 윤원영, 대윤소윤,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하지만 요거를 대윤소윤이라고 안 하고 윤이밀파 이렇게 나와서 조금 뭐지? 하고 좀 헷갈릴 수 있었던 문제예요. 21번 다음 상황이 전개된 배경으로 옳은 것은 교지를 내려 이르기를 성산문 나왔습니다. 사육신과 관련된 부분이죠. 상황을 올리려고 했다. 자, 그래서 결국 상황을 쫓아내고 노상군으로 낮추고 나중에 영월에 거주하고 나중엔 사사시키게 되죠. 자, 요거 이제 노상군과 관련된 거 바로 단종입니다. 단종을 쫓아낸 내용, 이것이 전개된 배경은 뭐 때문입니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개유정난 때문이죠.
바로 제계유정난, 세조가 계유정난을 일으키게 되고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세조가 되지 않습니까? 옳은 것은 인조반정 아니죠. 인효낭후가 폐위되고 남인이 권력을 차지하였다. 요거 기사황국인데 숙종 때 일어났던 부분이죠. 계유정난 수양대군 정권자가 요게 맞겠죠. 수양대군이 세조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이인좌를 중심으로 한 소론 세력이 난을 일으켰다. 이인좌의 난은 영조 때 일어나게 됐어요. 이것으로 인해서 영조가 탕평책을 또 실시하게 되고 패비윤씨 사사 사건, 요것은 갑자사화로 연산군 때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것은 계유정난, 바로 3번이 되겠죠. 2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해당하는 작품, 요거 그림도 좀 어려운 게 나왔어요. 근데 일단 문제 보시면 안견이 안평대군의 꿈 이야기를 그린 것입니다. 안평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인데요. 꿈 이야기, 바로 몽유도원도, 꿈 몽자가 들어가요. 몽유도원도인 거를 알아도 이거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 1번입니다. 이게 여러분요, 이렇게 좀 작게 보여서 그렇지 실제로는 진짜 약간 꿈속에 약간 몽롱한 느낌이 나요. 여기 복숭아 마을, 몽유도원도.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고요. 자, 1번이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요거 너무 유명한 세안도입니다. 세안도 정도는 좀 눈에 익혀둘 필요가 있어요. 바로 추사 김정희가 제주도 유배 갔을 때 흰 눈이 쌓였을 때 요렇게 소나무와 잣나무의 푸르름을 알 수 있다. 끝까지 전리를 지켰던 자기의 제자였던 이상적에게 그려준 것이고, 3번이 솔직히 뜬금 처음 나왔어요. 이거 지금 한능검에서 최초가 아닌가 싶은데, 요거 의외로 김홍도가 그린, 김홍도도 요런 그림을 그렸거든요. 옥순봉도입니다. 물론 외울 필요는 없어요. 김홍도가 그린 것입니다. 김홍도가 그린 얼마 안, 이건 그냥 단양의 절경을 그린 그림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누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그림, 이거는 고사관수도라고 합니다. 고사관수도, 강희안이 그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너무 유명한 그림이에요. 바로 인왕제색도. 인왕산을 그린 그림으로 진경산수와 바로 이 정선의 인왕제색도가 되겠죠. 그래서 그림도 어려웠어요. 그리고 뜬금없는 3번이 나왔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꿈속의 이야기라고 해서 좀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학생이 4번 보고 남자가 꿈꾸고 있는 것 같아서 4번을 골랐어요. 이런 학생도 있었는데, 몽유도원도 1번입니다. 모두 다 유명한 그림이니까요. 좀 눈으로 익혀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2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 충렬록이다. 김상용이란 인물이 나왔고요. 자, 세자빈과 복림대군. 자, 복림대군이 나중에 효종이 되죠. 세자빈과 복림대군은 강화도로 피난을 갔는데 여기서 순절한 김상용. 자, 여기 언제적 내용이냐면 바로 병자호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림대군과 세자빈은 병자호란 때 여기로 갔지만 인조는 소현세자와 함께 남한산성에서 항전하였죠. 자, 옳은 것은 조명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하였다. 요거 임진왜란이죠. 자, 그 다음에 강옥립이 사르전투에 참전하였다. 강옥립 요거 중립외교. 자, 그 다음에 김준용의 광교상전투, 요것이 병자호란이 되겠고요. 김종서, 두만강, 사군, 육진, 요건 세종 때 있었던 여진족을 정벌한 것이고, 5번은 곽재우, 김천일 역시나 임진왜란에 해당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죠. 김준용의 광교상전투도 있고 임경업의 백마산성도 있었죠. 자, 24번 보실게요. 가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 시는 가가 혈룡원, 요 사도세자 모신 곳이거든요. 근데 이걸 모르더라도 화성행공이라는 부분, 사도세자에 대한 마음, 가는 정조겠구나라는 걸 시를 읽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겁니다. 정조에 대한 내용이에요. 옳은 것은 청과 국경을 정하는 백두산 정계비, 바로 숙종이죠. 통치체제를 정비하고 속대전은 영조 때 만들었습니다. 정조는 대전 통편. 그 다음에 3번 왕실의 위엄을 높이기 위해 경복궁을 중건하였다. 새로 중건한 것이기 때문에 흥선대원군. 그 다음에 4번 삼정의 문란을 시정하려고 삼정 이정청을 만들었다. 철종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 시전상인의 특권을 축소하는 신해통공, 유기전을 제외하고 신해통공 금난정권을 폐지하였다. 바로 5번이 정조가 되겠습니다. 자, 25번 보실게요. 가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광해군 때 이원익이 박나배 폐단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을 실시하게 되죠.
박나배 패단. 자, 그럼 옳은 것은 양반에게도 군포를 부과하였다. 요거는 흥선대원군 때 실시했던 호포제. 자,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했던 건 직전법을 실시하면서 세조 때 수신전 휴량전 폐지. 양전사업 실시해서 지게를 발급하였다. 요건 고종이 광무개혁 때 실시했던 내용이고요. 4번 전세를 풍용에 따라 구등급 전붕, 유등, 연붕, 구등 요거 세종의 공법입니다. 자, 그러면 5번이 되겠죠.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등장하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였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6번 보실게요. 가에서 라를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란 문제인데요. 가에 보면 왜구가 중국에 들어갔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좌의정 박은희 상황에게 나르기를 왜구가 중국에 들어갔다. 이 종무가 나옵니다. 요걸 포인트로 알아야 이 종무가 대마도 정벌 세종 때라는 걸 알 수 있죠. 조선전기 세종. 자,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김방경이랑 요거 자주 나왔던 사료예요. 김방경과 홍다구. 이름이 홀돈 홍다구.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니겠구나. 홀돈과 홍다구는 여몽. 몽골 사람이에요. 몽골 장군. 여몽 연합군이 일본 전벌을 갔었는데 태풍 때문에 성공하지 못했던 내용. 여기 태풍이 불어서 많이 부서졌다. 요것은 원간섭기가 되겠죠. 우리가 몽골에게 항복하고 개경 환도한 이후 여몽 연합군이 일본 정벌을 간 거. 자, 그래서 원간섭기.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최무선 나오고 진포대첩 나옵니다. 완전 고려 말 우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라 같은 경우에는 진주성을 포위했다. 진주 목사 김시민의 진주대첩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죠. 그럼 요거를 이제 순서로 나열을 한다면 아까 그 원간섭기가 있었죠. 요거는 이제 세종이었고, 그럼 원간섭기 나가 먼저고, 그 다음에 왜구, 요거는 이제 우왕이니까요. 고려 말 우왕이니까 다가 될 거고, 그리고 아까 세종대왕 이종무, 그래서 그게 가가 되고, 맨 마지막이 라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다 가라 4번이 되겠네요. 근데 아까 그 여몽 연합군이 일본 정부랑 그 부분에서 많이 좀 어려워했던 것 같아요. 27번 보실게요. 다음 가상 인터뷰 성호사설 6좀이 나왔고 성호사설 나오고 여기서 보시면은 나라를 좀 먹는 존재. 하지만 보통 성호사설 안 나오고 이익의 영업전이 나오는데 6점을 물어봤다는 부분에서 꽤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자, 이익에 관련된 부분인데 이익은 영업전을 만들고 한전론을 주장을 했었죠. 팔지 못하는 토지 매매 제한을 둬야 된다. 자, 그러면 1번은 마가외통 나왔어요. 정약용이 되겠죠. 자, 2번은 의산문답 홍대용의 저서입니다. 실학에서는 저서와 그리고 저자를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자, 3번 발해구는 유득공의 발해구, 유득공. 자, 그 다음에 4번 과구록 토지매매 제한 한전론. 요것이 바로 이익이 되겠고요. 5번 금석관록 김정희죠. 진흥한 순수비를 고증하였다. 아까 세안도를 그렸던 김정희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8번 보실게요. 밑줄 그은 이 시기 범 내려온다. 이거 유명한 노래잖아요. 판소리 수군가 판소리 한글 소설 언제예요? 조선 후기. 조선 후기에 막 서당의 보급,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이 한글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판소리, 한글 소설, 막 심청전 이런 거 유행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주자소에서 개미자는 태종이죠. 이것은 조선 전기가 됩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모두 다 조선 후기 키워드예요. 산대놀이를 하는 광대, 송파장 이런 식의 장시가 열렸다라는 거, 그리고 도고, 독점상인, 그리고 시사를 모임하는 중인들도 시모임을 하기 시작했고 인삼, 담배, 상품, 화폐 작물 발달하고 이런 것들 모두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와 전기를 나누는 문제,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 1번이 되겠죠. 자, 29번 보실게요. 가나 사회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대왕대비전이 정교하기를 익성군이 이제 입궁하였으니 흥선대원군과 부대 부인의 봉작을 내리는 이제 흥선대원군, 대원군이 됐다는 소리예요. 흥선대원군이 집권했다. 고종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자, 이것은 이제 대략 1863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종로에 비석을 세웠다. 서양 오랑캐가 침범하는데 싸우지 않으면 화친하는 것이다. 척화
첩합이죠. 그래서 요거는 척합의를 건립했던 1871년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연도를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병제, 병오, 신척 이렇게 외워 있었잖아요. 뭐 요 사이에 들어갈 건 병제, 병, 오, 신까지 들어가야 돼요. 병인, 박해, 제너럴 샤모노 사건, 병인, 양료, 오페레토 도굴 사건, 신미, 양료가 들어가야겠죠. 옳은 것은 영국이 검은도를 불법으로 점령한 건 1885년으로 훨씬 그 이후 개항기 이후 시기입니다. 운요 사건 같은 경우엔 이것 때문에 강화도 조약을 맺게 되었죠. 1875년. 그 다음에 러시아가 용안포에 대한 조차를 요구했던 거, 용안포 조차 요구하고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바로 1904년에 러일 전쟁이 일어나거든요. 자, 그 다음에 독일상인 오페르트, 요게 나오네요. 병제병 오신척의 요거죠. 오페르트 도구 사건 1868년 사이 시기 맞습니다. 그 다음에 5번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인데 요것은 1882년에 맺어졌습니다. 이렇게 개항기에서 연도 문제가 요즘 까다롭게 나오고 있다라는 거. 요것도 확실히 좀 까다로운 문제였죠. 그래서 정답은 4번. 하지만 여러분들이 병제병오 신척 암기하고 있었으면 풀었을 거예요. 자, 30번 보실게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대문 일대 재개발 당시 발견한 하도감터인데 훈련도감에 속한 하도감이 있었던 곳이다. 구식군인들의 차별 대우로 발생한 이것 때까지 훈련 장소를 이용했다. 구식군인 차별 멈춰. 밀린 급료 빨리 줘. 1882 바로 이모군란이었죠. 이모군란 전까지 훈련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옳은 것은 그럼 이모군란을 물어보고 있어요. 이모군란은 입헌군 주제 수립을 주장한 건 아니었어요. 입헌군 주제 수립을 주장한다면 뭐 갑신정변이라던가 뭐 헌정연구회에서 주장했던 내용이고요. 조선총독부의 방해와 탄압으로 실패한 거 너무 많죠. 요거는 이제 일제강점기와 관련된 거. 뭐 밀리대학 설립운동이라던가. 자, 그다음에 3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요거는 갑신정변에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그다음에 홍범 14조. 요거는 갑오개혁. 자, 일본 공사관의 경비병 주는 요게 정답입니다. 근데 재물포조약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걸 풀었었기 때문에 어렵죠. 이모군란을 이제 진압하고 그리고 나서 일본에 배상금을 내고 일본 공사관 너네들이 불태웠잖아. 경비병 주둔하게 해줘. 이러하면서 재물포조약 맺고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었죠. 조청, 상민, 수룡, 무역, 장정. 청나라 상인이 내지 통상권을 갖게 된 것도 중요하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31번 보실게요. 가나 사회 시기. 자, 복합상소 이후. 복합상소라는 거는 궁궐 앞에서 엎드려서 상소문을 올리는 거고요. 이제 교조 최재우의 억울함을 풀어줘라 하면서 보훈 집회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보훈 집회는 고부농민봉기 1년 전 1893년 시기고요. 자, 그리고 동학농민군들이 황토현 전투가 나옵니다. 요것은 1894년 황토현 전투는 4월에 있었어요. 그럼 요 사이에 들어갈 것은 고부농민봉기가 들어가야 됩니다. 4월 이전 뭐 고부농민봉기라던가 백산정투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논산으로 남접과 북접이 집결한 건 다 모두 다 요게 1894년 요거 9월. 교정청이 설치된 건 이제 5월에 전주 화약을 맺은 뒤 교정청 설치.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한 건 6월이 되겠고요. 고부농민봉기 요게 1월입니다. 그 다음에 경주 우금치 전투는 11월이에요. 모두 다 4월 이후인데 고부농민봉기만 1월이죠. 엄청나게 촘촘하게 낸 문제입니다. 제가 요건 앞글자 따서 고백, 토룡, 전우 이런 식으로 해서 순서 좀 외우시라고 했었죠. 자, 그 부분에서 나온 거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2번. 다음 글에 작성된 시기 연표. 요것도 꽤 까다로웠던 문제인데요. 여기서 네덜란드 요게 힌트고요. 한국인 3명이 이곳에 머물면서 평화회의 의원 대우를 해달라고 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 아, 네덜란드에 3명이 파견됐어. 뭐예요? 헤이그 특사죠. 그래서 요 내용은 헤이그 특사를 설명하고 있고요. 헤이그 특사는 1907년 6월에 헤이그 특사 파견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1907년 고르면 마가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인해 고종 강제 퇴위되고요. 33번 다음 의병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여기서의 힌트는 이인영이 총대장이다. 허위가 군사장이었다. 자, 각도의 의병들이 일어나서 13도 창의군을 이르게 되고 서울 진공작전을 시행했던 바로 정미의병이 되겠습니다. 자,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으로 인해서 정비의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조선혁명선언, 신채호 선생이 조선혁명선언을 지침으로 삼은 건 의열단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만손의 영남만인소는 요거는 조선 책략에 반대했던 위정척사운동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사실 되게 뜬금없는 이게 내용이 나왔는데 한번 문제에서 출연한 적은 있는데요. 상덕태상회를 통하여 군자금을 모집하였다. 요거 좀 저거 되게 자주 나오고 있어요. 바로 박상진. 바로 대한광복군입니다. 1915년에 독립의금부 대한광복군 거기 나올 때 대한광복군이고요. 4번에 일본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보냈다. 바로 독립의금부. 자, 5번 고종의 강제퇴위와 군대 해산에 반발하여서 만들어졌다. 정미의병 맞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34번 다음 상소가 작성된 이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시고 자, 한 해가 바뀌었습니다. 아관파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관파천은 1896년으로 그 이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고종 돌아와라. 한 해가 바뀌었대요. 그럼 1897년을 물어보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옳은 것은 이렇게 개항기는 연도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죠. 자, 영선사가 파견되었다. 영선사는 이제 막 그런 개화를 추진했을 때, 그래서 1880년 이후 군국규모처가 설치된 건 1894년 갑오개혁 때, 대한국국제가 발표된 건 1899년에 제너럴 셔머너 사건은 아까 나왔었죠. 병제병호 신척 그때 1866년에 조천상민 수륙무역 장정이 체결되었다. 요것은 1882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소가 작성된 이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이 이후가 해당되는 것은 대한국국제만 해당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요거는 연도를 몰라도 고종이 황궁한 이후 광무개혁을 실시하면서 대한국 국제를 반포했구나. 그걸 안다면 쉽게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35번 보실게요. 가나다에 일어난 순서 나열한 것은 상권을 수호하기 위해 황국중앙총상회가 창립되었다. 근데 요거를 아시는 분이 많지 않았을 겁니다. 1898년입니다. 참고로. 요건 무엇이냐면 1882년에 조청 수륙 무역 장정 아까 나왔잖아요. 막 내지 통상을 하고 막 청나라랑 일본 상인이 막 내륙으로 들어오니까 황국중앙총상회를 시전 상인들이 이렇게 만들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황무지 개강권 요구, 요거 보완해. 자, 이거는 황사로 연도를 외워주면 좋은데 1904년입니다. 그 다음에 국채보상운동은 연도 너무 중요해요. 1907. 이 순서대로요. 그런데 되게 좀 요 경제 파트는 많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3점짜리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특히 황국중앙총상회가 웬 말이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주 이번에는 연도 킬링 문제가 아주 많았어요. 이건 좀 여러분들 어려웠을 거예요. 자, 36번 보실게요.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의 주요 간부인 이상제 정교 나왔습니다. 서재필 안 주고 이상제 정교 줬어. 이것도 어려운 거야. 그렇지만 여기서 힌트를 보시면 저령도 조차 요구 반대, 석탄 창고 만드는 거 요거 반대했다. 그리고 요 신문 독립신문 돼요. 그래서 요거는 독립협회가 되겠습니다. 독립협회가 러시아의 이권 침탈에 반대하는 운동을 얘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1번 정우의 선언의 영향으로 결성되었다. 이것은 1927년 신간회를 얘기하고 있고요. 만세보를 발행하였다. 요 만세보는 천도교에서 만들었던 신문이고요. 중추원 개편을 위해 의회 설립. 그렇죠. 헌이 6조에서 중추원을 의회로 만들자. 요게 맞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어린이날을 제정하였다. 천도교 소년회입니다. 요것도 천도교와 관련된 부분 소파 방정안. 그 다음에 5번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신민회를 얘기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요것도 까다로웠던 문제였죠. 뭐 개항기 이후는 다 어려워. 37번도 어려웠어. 요 지도 안에 엄청난 이건 거의 문화사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여기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 그래서 3점입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가는 기기창인데 근대식 무기를 만들었던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신문이래요. 이거 한성순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국? 신문을 박아냈다. 방문국이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고종의 황제즉위식이 거행된 장소 황구단입니다. 근데 나는 제중원터예요. 제중원터. 이건 알렌이 만들었던 근대식 의료시설 광해원이 제중원이 된 것이죠. 1885년에 만들었던 거. 그 다음에 3번은 다 백동화가 주조되었다. 이거 전왕국에 관련된 설명인데요. 근데 다는 어딥니까? 다는 방문국이죠. 방문국 여기 근대신문 요거 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을사늑약이 체결된 거 요거 덕수궁 옆에 중명전이라고 있어요. 근데 라가 중명전 맞네요. 요게 정답이네요. 나온규의 아리랑을 처음 상영된 곳이다. 요것도 많이 어려워했는데요. 단성사입니다. 근데 이 단성사는 영화를 상영했던 거 나온규의 아리랑은 영화니까 이게 되는데 원각사 같은 경우에는 서양식 극장으로 연극을 공연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이 원각사는 일제강점기 그 시기로 가면서 없어져요. 망하거든요.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다소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금 아주 TMI적인 내용이 많았죠. 특히 나온규의 아리랑이 처음 상영된 곳이라니.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어려운 문제였어요. 38번 다음 판결이 내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요. 태 90대에 처한다. 어머 많이 맞았다. 이거 태형이네요. 태형. 엉덩이 때리는 거. 태형에 처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조선태형령이라고 또 힌트를 주고 있네요. 조선태형령은 참고로 1912년에 하게 되고 요게가 이제 무단통치 시기입니다. 1910년대 무단통치. 그 사실로 옳은 걸 고르면 되겠죠? 원수부가 설치되었다. 원수부 설치는 요것은 그 일제강점기 이전 광무개혁 때 설치되었던 내용이죠. 1899년 정도. 그 다음에 신간회가 창립되었다. 1927년 치안유지법 1925년 헌병경찰제가 실시되었다. 이것이 무단통치죠. 칼을 찬 헌병경찰. 그렇죠? 무단으로 무섭게.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설립된 건 1908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39번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삼국시대에는 국가가 운영하는 기관을 통해 제도적인 교육이 이루어졌다. 고려시대에는 사학, 최충의 구제학당 같은 사학이 발달하였다. 그 다음 지문 밑에 보면 관학으로 성균관 향교가 있었고 정부는 새로운 변화를 대처하기 위해 학교를 설립했고 가보개혁 이후에 교육 입국조사 발표하고 한성사범학교를 만들었었죠.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태학의 설립 취지를 알아본다. 아까 삼국시대 태학 소수리망 맞죠? 그 다음에 니은 아까 고려에 무슨 사학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최충의 구제학당도 맞아요. 자, 그리고 여기 성균관 향교에는 명륜당과 대성전. 명륜당은 이제 공부하는 곳, 대성전은 제사 지내는 곳. 요거 성균관 향교에 있는 거 맞아요. 자, 그리고 이런 행정의 실무를 위해서 동문학 유견공원 만든 것도 맞는데 보시면 교육 입국조사는 1895년에 반포되고 그 뒤로 한성사범학교 같은 거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들어가려면 한성사범학교가 나와야 되고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관립학교가 아니에요. 관립은 국가가 만들었다는 소리인데 이 배제학당과 이화학당은 선교사들이 만든 기독교 선교사들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연도도 배제학당이 1885년이고 이화학당이 1886년에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개항기 때 만들어졌던 부분이고 연도도 틀리고 시기도 틀리고 관립이 아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인데 이것도 역시 고민하게 했던 꽤 난이도가 있었던 문제입니다. 40번 보실게요. 다음 법령이 발표된 이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요게 최고의 킬링 문제였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어려웠다 하는데 요 문제 난이도는 그냥 공무원 한국사 시험으로 나와도 공무원 준비를 하는 학생한테도 뭐지? 했던 그런 문제예요. 난이도 높아요. 이걸 맞추시면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틀렸다고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자, 조선해설 교육은 본령에 의한다. 국어를 상용하는 자, 그러니까 일본어를 상용한다면 학제를 동일하게 하겠다는 그게 포인트고 수업연한이 6년이에요. 그전엔 4년이었거든요. 1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에
우미나 교육. 그래서 너희는 보통 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라고 생각하면 돼요. 보통 학교 4년만 다녀. 근데 다시 6년으로 올려줬어. 요거는 일본과 학제를 동일하게 했다라는 부분, 요것이 바로 2차 조선교육령입니다. 자, 2차 조선교육령은 1911년 1차, 2차는 22, 그래서 1922년이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 교육령을 연도로 외우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웠을 거고 여기서 끝이 아니다. 선지가 까다롭다. 근데 단순하게 푼다면 일본과 학제가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도 고등교육 대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서 밀립대학 설립운동을 했다라는 걸 안다면 그러면 바로 그렇게 연결해서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 밀립대학 기성회가 창립되었다. 요게 1923년. 그래서 이 이후가 돼요. 근데 나머지는 왜 이후가 안 되느냐? 자, 뜬금 서당규칙. 서당규칙은 1918년에 만들었습니다. 계량서당을 탄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일본이 만든 학교를 가지 않고 동네에 있는 계량서당에서 근대교육을 시켰는데 거기서 이제 조선어 교육도 하고 막 이러니까 계량서당을 탄압했어요. 그래서 이게 서당규칙 1918. 28 독립선언은 이건 아실 겁니다. 3.1운동 바로 직전이었죠. 1919년. 조선어 연구회는 1921년에 만들어졌고요. 조선여자교육회. 이거 어려웠어요. 이거는 이제 차밀이사가 조선여자교육회를 만들고 전국 순회 뭐랄까 좀 인문학 콘서트를 열고 지금의 덕성여대의 전신인 학교를 만들었던 자, 이건 조선여자교육회는 1920년에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처음 봤을 경우가 높죠. 그래서 정답은 이후기 때문에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너무 킬링 문제로 나온 문제예요. 어려운 변별력 문제. 이번에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낸 이유는 이번 65회가 그 이제 공무원 7차 소방직 경찰직 마지막 기회였기 때문에 변별력을 아주 높여서 낸 겁니다. 제가 불시험일 거라고 예상했었죠. 역시나 어려웠습니다. 자, 41번 보실게요. 가정부의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 보시면요. 자, 가의 교통부 차장과 재무부 총장 여러 가지 명령을 받았다. 밑에 이것도 힌트를 많이 안 줬어요. 독립공채가 힌트였어요. 아, 독립경채. 자, 독립공채 나오면은 임정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또 굳이 힌트를 찾는다면 요거입니다. 고등경찰. 고등경찰제가 1920년대에 고등경찰제를 만들거든요. 이제 고등경찰이라는 거는 조금 높은 경찰. 그런 독립운동가들, 정치사범을 색출하는 걸 고등경찰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임정이 발행한 독립공채, 임시정부 활동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번 무장투쟁 중강단 같은 경우에는 북간도의 중강단, 서전서숙도 역시 북간도, 신흥강습소 서간도, 외교활동 구미위원부 이거는 이승만, 파리위원부는 김규식, 요거 임정의 활동 맞죠? 하지만 임정의 활동 치고도 보통은 임정의 활동 나오면은 뭐 오히려 뭐 임정이 파리강화 회의에 김규식을 파견했다던가 뭐 임정에서 뭐 여러 가지 무슨 사료 편찬소에서 뭐 한일 관계 사료 이런 게 나오는데 구미위원부 나왔다는 것도 조금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분화로도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실시한 것이었죠. 농촌 계몽운동.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2번 보실게요. 밑줄그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이곳 사할린에 있는 탄광으로 강제 동원을 가셨대요. 강제 동원, 강제 징용, 우리나라 인적 물적 자원 탈탈 털었던 거 1931년 이후부터. 그리고 또 여기 지금 할아버지가 황국신민서사를 외우셨다고 하잖아요. 요것은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강점기의 3단계 민족 말살 통치했던 시기, 병참기지화 시기입니다. 옳은 것은 자, 원산총파업이 발생하였다. 요거 1929년, 미세협정은 1925년, 조선형평사 1923년 진주에서 이학찬이 만들었고 국가총동원법이 1938년으로 요것이 정답이 되죠. 임시토지조사국,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 만든 거 1910년에 설치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데요. 다른 것들 연도를 몰라도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총동원하겠다. 총동원. 그래서 국가 총동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43번 보시겠습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인물이 김원봉. 자, 김원봉 나왔으면 김원봉이 만든 건 의열단 혹은 독립의군부 이런 게 나오겠죠. 역시나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 한능검에서 이 말 되게 많이 나와요. 중국 관내 최초.
우한에서 만들어졌다. 그쵸? 자, 그러면은 조선의용대가 되겠죠. 조선의용대. 자, 조선의용대 김원봉이 이제 일부 1942년에 충칭 임정으로 충칭에 있는 한국광복군에 일부 합류를 했고 합류하지 않으면 조선의용군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번은 자유시 참변 이거 1921년에 일어났던 거예요. 이거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그다음에 간도 참변, 그다음에 자유시 참변이거든요. 그다음에 2번 대원 일부가 한국광복군에 합류하였다. 요거 맞죠? 근데 쌍성보 전투는 한국 독립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국 독립군 지청천이 이끌었던 한국 독립군 1932년. 자, 그다음에 독립군 양성기관인 한인소년병학교. 자, 이제 이번 시험 문제가 어려웠던 게 오답일 경우 아주 까다롭게 많은 TMI에서 나왔는데 요것은 박용만이 미국 네브라스카주에서 만든 거예요. 미국에서. 자, 그 다음에 뭐 하와이에서는 대조선 국민군단, 요건 미국에서. 그 다음에 5번 홍범도 부대 연합하여 청산리 대처 북로군정서, 김자진이 이끌었던 북로군정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조선의용대와 관련된 설명은 2번이 되겠죠. 자, 44번 보실게요. 요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가다반 라이브 때 최연배님 누군가요? 최연배님 누군가요? 그치만 최연배님을 모르더라도 주시경의 영향을 받았다, 국어운동을 하였다. 뭐 그러면 여러분 조선어 연구회 아니면 조선어 학회 아니겠어요? 그쵸? 한글 교과서를 만들었다. 광복 이후에도 국어 교재 편찬을 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조선어 학회로 연결을 지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인물 하나하나 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8.2 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한 건 김규식이 되겠죠. 복벽주의 독립의금부 바로 임병찬. 자, 그 다음에 4번은 한국통사 누가 만들었어요? 박은식, 국혼을 중요시했던 박은식. 그 다음에 5번은 백오인 사건으로 재판을 받은 건 백오인이기 때문에 너무 많아. 뭐 안창호부터 막 신민의 멤버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신민의 멤버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조선어학회 사건으로 국어연구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자, 45번 보실게요. 다음 총선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보기에서 골라보자. 사진으로 보는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 UN 한국임시위원단도 왔고 투표하는 사람들, 우리나라 첫 번째 총선거로 재헌국회를 만들었잖아요. 1948년 50총선거의 모습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재헌국회가 형성이 되었고 이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들게 되고 7월 17일이 재헌절이 되고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 그럼 옳은 것을 골라보면은요. 좌우합작위원회는 이것은 남한만 총선거예요. 남한만. 좌우합작위원회는 남한간 단독 그 선거를 반대했죠. 좌우합작위원회로 만들어진 것 자체가 1946년 7월이에요. 1948년이잖아요. 너무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아니고요. 장면 정부가 수립되는 계기는 요것은 4.19 혁명, 1960년 4.19 혁명으로 인해서 이제 3차 개헌을 한 뒤 그리고 나서 장면 정부가 수립이 되었죠. 제주도에서 무효 처리된 선거구 바로 제주 4.3 사건 때문에 실제로 무효가 된 선거구가 있었고 처음에는 그래서 198석만 뽑게 됩니다. 맞는 말이고요. 재헌국회의원을 선출하였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 리을 5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46번 보실게요. 밑줄근 이 전쟁 중에 있었던 사실 여기 보시면요. 뭐 쌀을 막 주먹밥이라도 만들어서 전선에서 싸운 사람 먹여야 한다. 여기 보면 중국군 200만 명이 들어왔다. 중국군이 참여했네요. 이 보시면 해설이 이제 힌트예요. 중국군의 개입으로 이 전쟁의 전세가 불리해졌다. 뭐예요? 6.25 전쟁이죠. 자, 6.25 전쟁의 순서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이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일요일에 막 북에 남침이 있었죠. 낙동강까지 후퇴됐어요. 서울 3일 만에 함락되고 낙동강까지 밀리다가 메거다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으로 쭉쭉쭉쭉 위로 올라왔는데 중국군이 막 내려와가지고 흥남처수작전, 뭐 일사후퇴 그리고 나서는 38도선 교착화되고 정전협정을 하게 되죠. 그럼 전쟁 중에 있었던 걸 물어보고 있는데 옳은 것은 자, 6.25 전쟁은 1950년 6월 25일이에요. 그쵸? 그런데 에치슨 라인이 발표된 건 1950년 1월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부산이 임시수도로 정해졌다. 요게 전쟁 중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임시수도 부산에서 1차 개헌, 발췌 개헌이 이루어졌죠.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1953년 10월에 정전협정 이후예요. 그럼 전쟁 이후가 되겠죠. 푸에블로 나포 사건은요, 1968년에 있었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는 5.18 민주화운동 진압하고 나서 1980년에 있었죠. 자,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자, 47번 보시면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보자.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을 성공적으로 매듭 지었대요. 제1차 경제개발 계획은 1962년부터 경제개발은 5년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해까지 포함해서 4씩 더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1966년에 지금 마무리 지은 시점이에요. 자, 그래서 올해는 2차 경제개발 착수하겠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은 1966년 이후를 얘기하는 거니까 바로 나가 해당이 되겠죠. 그렇게. 하지만 1차 경제개발 계획을 언제 시작했는지 조금 애매하게 느낄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는 아니라는 거 아실 겁니다. 농지개혁 이후는 아니라는 거. 요거 좀 1차 경제개발 계획 성공적으로 한 건 박정희 정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박정희 정부니까 나에 해당이 되겠죠. 다는 이제 2차, 3차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48번 보실게요. 부천경찰서 여성 노동자 이 성고문 사건, 요거는 사실 한국에서 처음 나오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것도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요것은 1986년에 일어났는데 이 서울대학교 디자인과 이 여학생을 이제 그때 부천경찰서의 그 경감이 막 성고문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국선 변호사였던 그 막 변호사가 끝까지 막 투쟁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이렇게 국가가 보도 지침으로 뭔가 사건을 은폐한 것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쌓여있는 상황에서 여기서 또 터지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이거 뭡니까? 1987년에 이게 터지게 되고 이것 때문에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뭐 보도 지침 나오고요. 그쵸? 보도 지침. 자, 그럼 요것이 모두 다 전두환 정부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옳은 것은 야당 통제가 국회의원직에서 야당 총재가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돼서 김영삼 총재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박정희 때 유신 체제 무너졌던 그 시기 때 1979년 내용이고요. 자, 이것 때문에 부마항쟁이 일어났고 2번 5년 단임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일어났다. 요게 맞죠? 1987의 결과 바로 9차 개헌. 자, 그 다음에 국가재건 최고위를 기반으로 한 군정이 실시되었다. 요거 1961년 역시 박정희. 평화통일론 내세웠던 진보당 조봉암이 처형된 거. 요거 58년 반공체제 처형당한 시점은 1959년 어쨌든 이승만 때. 그 다음에 5번 긴급조치 나오네요. 유신체제 반대운동. 요거 1976년에 3.1 민주구국선언 명동성당에서 있었죠. 자, 전두환 시기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2번 1987 60민주항쟁 이후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자, 4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지역에 대한 탐구활동. 요것도 1점이긴 했지만 황당했던 문제예요.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자, 보시면요. 전라도 일대다. 전라 가명이 있었다. 자, 태조 이성계 어진이 있는 경기전이 있는 것이고, 요거 전주 한옥마을이네. 전주죠. 그래서 전주라는 거 알 수 있는데, 전주라서 정답은 전주 화약으로 쉽게 풀 수 있는데, 나머지 선지가 좀 너무너무 TMI. 그래서 보시면 전 이거 1번 처음 봤어요. 이런 선지. 유형원이 반개수록을 저술한 장소를 답사한다. 이거는 이제 전북 부안인데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암기할 내용은 아니에요. 견훤이 아들 신검에 유폐된 장소. 요건 좀 중요해요. 금산사. 금산사는 김제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김효사와 유배된 조광조가 사살된 건 이건 전남 화순. 자, 그 다음에 5번 임병찬이 의병을 일으켰던 무성서원이 있는 곳은요. 요거는 무성서원 같은 경우에는 무성서원 도대체 어디 있는 거? 정읍에 있다. 정읍. 갑자기 기억이 안 나다. 정읍. 그러니까 이건 진짜 정말 TMI래요. 제가 참고하라고 적은 거지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전주화약이 중요하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역시나 끝까지 까다로웠죠? 자, 마지막 50번도 여러분들이
막 눈을 크게 뜨고 이분이 누군지 계속 크게 봤는데 저는 딱 봐도 알겠지만 이제 00년생 이유는 좀 누군지 몰랐을 수도 있는 문제였죠. 자, 보시면 대통령은 오늘 도쿄에서 오부치 일본 총리와 21세기 힌트야. 2000년 이후라는 거야. 2000년 이후 대통령. 자, 그리고 공동선언에 합의했다. 자, 그리고 이게 뭔가 일본이 한때 식민 지배로 인해서 한국 국민에게 엄청난 손해와 고통을 안겨줬던 걸 뭐 인정하면서 뭐 이제 일본 대중문화 단계적으로 개방하기로 했다. 그냥 이 사진 자체가 그냥 김대중 대통령이에요. 자, 근데 남북조절위원회는 21세기가 아니고요. 이것은 7.4 남북 공동성명 이후이기 때문에 1972년 박정희입니다. 1972년은 20세기예요. 자, 그 다음에 6.15 남북공동선언 요것이 바로 김대중 정부 때 있었고요. 한반도 비핵화 요거는 1991년 노태우 때 있었던 내용이죠.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였다. 판문점 같은 경우에는 요것은 이제 문재인 정부 때 4.27 산하, 그래서 이거는 2018년에.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남북 이산가족 고향 방문을 최초로 실현하였다. 요것은 1985년 전두환 정부 때 있었던 일입니다. 하지만 요것도 다소 6.15 남북 공동선언 요거를 이제 힌트를 준 다음에 여기서 정해진 거 뭐 개성공단을 만들기로 했다. 경의선을 경의선을 연결하기로 했다. 그런 거로 나왔는데 요러한 지문 자체가 좀 까다로웠던 마지막 문제까지 야무지게 어려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번 65회 시험은 아주 불시험이었는데요. 자, 여러분들 좀 푸느라고 고생하셨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이 서 있고 문제를 좀 공부를 하셨던 분은 합격 소식을 알려주시기도 했지만 다소 아깝게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열공해서 우리 다음 시험에는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랑은 나중에 다른 강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